KG 모빌리티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픽업 명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쏘 스포츠를 시작으로 해서 픽업 트럭을 거의 처음으로 시작한 브랜드죠. 경쟁 상대, 얼마 전에 기아 타스만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나오게 됐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픽업 트럭, 국내 생산 픽업 트럭을 만들던 곳은 이 KG 모빌리티, 그리고 그 전신인 쌍용 자동차가 유일했습니다. 타스만이 나오면서 또 다른 픽업 트럭이 나오게 된 현재, KG 모빌리티는 또다시 전기 픽업이라는 이 강수를 두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전기 픽업을 생산하게 됐는데요. 이 무쏘 EV를 오늘 드디어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시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사양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듀얼 모터까지 달린 4륜구동 모델도 출시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과연 최초의 국산 전기 픽업은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바의 권혁재필이고요. 지금부터 바로 이 무쏘 EV 타러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승에 들어갔습니다. 무쏘 EV, 대한민국 최초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픽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픽업 중에서 아마 최초의 모노코크 픽업일 거예요. 소니랑 브리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시대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무쏘부터 해서 액티언, 렉스턴, 그다음에 최근 기아의 타스만까지 전부 다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픽업이었거든요. 현대가 산타크루즈라는 모노코크 바디 기반의 픽업 트럭이 있긴 한데 국내는 안 나왔었죠. 그래서 KG 모빌리티에서는 이 무쏘 EV를 도시명 픽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착지를 찍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수석에서 타고 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KG 모빌리티가 왜 이 차량을 도시명 픽업이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승차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대부분은 토레스 EVX와 동일합니다. 배터리가 80.6kW이에요. 그러면은 토레스 EVX보다는 큰 배터리가 들어간 건데 당연히 BRD 블레이드 배터리겠죠. 셀2팩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최근에 이 토레스 EVX가 무쏘 EV에 맞춰서 또 배터리 용량을 늘렸어요. 그러면서 토레스 EVX가 1회 충전 시에 450km를 주행할 수 있게 주행거리가 늘었는데요. 얘는 좀 픽업이잖아요. 차체도 크고 그 다음에 무게도 토레스 EVX와 비교했을 때 200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는 딱 400km. 그거를 제외한다고 했을 때 최고 출력이라든가 최대 토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레스 EVX와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은 207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6kg 포스미터대예요. 그런데 무쏘 EV가 여기에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차량은 KG 모빌리티 최초로 듀얼 모터가 적용된 전기차가 나올 거라는 점이에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전륜 무쏘 EV에 비해서 스펙이 한 2배 정도 높더라고요. 최고 출력도 410마력대고요. 전기 픽업이 필요한데 출력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5월달 목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듀얼 모터를 선택하게 되면은 후륜 서스펜션에 셀프 레벨라이저 기능이 들어가요. 이게 왜 싱글 모터에 안 들어갔는지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다. 일단은 제가 타고 있는 이 전륜구동 기반의 무쏘 EV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마력 초반대의 36kg 포스미터, 토크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만 솔직히 최고 출력은 전기차 치고 아주 그렇게 높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만 좀 볼게요. 가속 페달 꾹. 네, 많이 튀어나간다. 잘 튀어나간다. 좀 전기차다운 좀 호쾌한 느낌이 느껴진다. 이런 세팅까지는 아니에요. 최고 출력이랑 최대 토크가 전기차 치고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도 있는 것 같고, 토레스 EVX에 비해서 분명히 뭔가 조금 출력을 제한을 걸어 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앞에 차량이 좀 느려가지고 제가 속도를 못 높여서 그런 게 있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니까 오히려 얘가 조금 탄력을 받아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시속 75km인데 이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을 이렇게 좀 밟아도 금세금세 잘 나가죠. 무엇보다 아까 전에 에코 모드였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였어요. 한 번만 더 누르면은 스포츠 모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에코 모드가 됩니다. 모드가 에코 아니면 스포츠예요. 되게 극단적인 친구예요. 에코에서의 그 초반 가속에 있어서 살짝 답답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게 된 게, 회생제동이 뭔가 같이 걸려있는 듯한 그런 살짝은 좀 먹먹한 느낌이었는데, 거기에서 회생제동이 확 하고 풀린 느낌? 그래서 가속 페달도 훨씬 가벼워지고, 가속 페달 꾹, 어느 정도의 레인지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고속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때려 밟아도 막 그렇게 잘 나간다는 느낌까지 받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거는 뭐 대부분의 전기차가 좀 약간 그런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차량이 픽업이잖아요. 이게 고속도로 1차선도 못 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가속 페달을 꾹꾹 눌러 밟을 만한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뒤에다가 500kg의 짐을 실었을 땐 또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싱글 모터라고 해서 답답하다 그런 느낌은 저는 안 들거든요. 보통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시속 60km에서 90km 사이, 내지는 100km까지 넘어서 한 그 정도의 레인지잖아요. 그 정도의 레인지에서는 이렇게 가속하는 것을 보여드렸을 때 크게 답답함을 느낄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굳이 듀얼 모터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뒤에 화물을 항상 적재를 하신다거나 뒤에다가 뭔가 트레일러를 달고 주행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죠. 회생제동 같은 경우엔 여기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회생제동을 아예 끄는 단계로 냅두면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도 계속 앞으로 굴러가고 있고요. 가장 강하게 물렸을 때는요, 한 이 정도로 감속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속량이 그렇게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스마트 회생제동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현대기아에도 스마트 회생제동 적용되어 있고, 우리 토레스 하이브리드 탔을 때도 스마트 회생제동이 적용이 되어 있었잖아요. 계기판 하단에 보면은 스마트라고 적혀져 있는데, 전방 차량하고 조금 가깝다 싶으니까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평소 때는 레벨 1 때처럼 되게 부드럽게 회생제동이 작동을 한다 싶다가도 전방 차량하고 거리가 좀 붙으니까, 가까워지니까 이 회생제동이 작동을 하면서 강하게 먹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저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요. 브레이크 안 밟고 있는데 정차까지 되잖아요. 생각보다 앞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인식하는 게 조금 타이트해요. 그래서 앞차에 좀 많이 붙어야지 이 스마트 회생제동이 작동을 해서 약간 긴가민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회생제동 자체는 제법 잘 작동을 하는 걸 지금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대 기아의 스마트 회생제동만큼 아주 자연스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부분 조금 아쉬운 건 있는데, 하지만 내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은 되겠다 싶은 정도의 회생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완성도는 점점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고속도로 올라왔으니까 에이다스 테스트 한 번만 해볼까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차선 중앙 유지 장치를 켰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했습니다. 많이 굽은 길인데요, 여기에서 차선 중앙 잘 유지해 줄지. 저 지금 스티어링 휠에 손 안 주고 힘 안 주고 있어요. 그냥 잡고만 있는 겁니다. 힘 안 주고, 힘 안 주고. 살짝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저런 구간에서까지 이 차선 중앙 유지 장치에 의지하고 가시는 분은 크게 없으니까 이 정도의 느낌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 사라지니까 지정해 놓은 속도에까지 맞춰서 가속을 쭉 해주고요. 전방 차량이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것에 맞춰서 다시 감속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죠. 전방 차량의 거리가 멀어짐과 가까워짐에 따라서 가속과 감속하는 게 한 반박자 정도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현대차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냥 서포트해주는 역할로서 봤을 때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긴 합니다.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아보면요,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경고가 뜨는데, 정전식인가 설마? 정전식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떴습니다. 자, 핸들 가볍게 터치해서, 그렇죠, 정전식 안 들어갔어요.
토크 감응형이 들어갔는데 이 토크 감응형의 센서 자체가 살짝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행하실 때 이 핸들을 잡으십시오라는 경고를 보실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 차량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실성 끝나면은 그러네요. 방금 전에 이 차가 차선 변경 해준 겁니다. 저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지 않았고요. 자기가 알아서 스티어링 휠을 돌아간 거예요. 방향을 틀어 잡으려고 막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서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힘을 잘못 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스티어링 휠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물론 현대 기아의 그 에이다스보다는 조금 투박한 모습들이 보여요. 아까 전에 차선 중앙 유지에서 그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듯한 느낌이라든가 ACC에 있어서 가감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살짝씩 아쉬운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긴 한데 운전자를 지원해주는 느낌으로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모노코크 바디 기반의 픽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좀 처음으로 만나보는 그런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조석에서 타고 왔다고 했잖아요. 승차감이 다른 전기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토레스 EVX 탔을 때와 크게 차이점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바디온 프레임 자체로 했을 때 뭐 암만 세팅을 좋게 한다고 해도 구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차는 그런 건 안 느껴져요. 장르 자체가 아예 달라버리니까.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달려 있거든요. 자, 저 앞에 과속방지턱 있죠? 과속방지턱 넘어보겠습니다. 시속 40km. 괜찮아요. 바디온 프레임의 트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승차감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집에 차가 딱 한 대 필요한데 이 차에 꽂혀서 이 차를 살 거야 라고 하면요, 적어도 승차감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승용차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뒤에 화물을 500kg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뒤에 서스펜션이 그냥 말캉말캉하기만 하면은 뒤에 짐을 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뒤가 쭉 주저앉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픽업 트럭은 기본적으로 뒤에 서스펜션의 텐션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바디오 프레임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픽업이라든가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화물을 어느 정도 적재했을 때 최상의 승차감이 발현이 되거든요. 지금 뒤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과 같이 과속방지턱을 넘고 나서 뒤쪽에서 바운딩 될 때 살짝 통 하고 올라와주는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게 공차로 다녔을 때도 아주 그렇게 승차감에 있어서 불쾌한 요소를 만들어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도시명 픽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어떤 분께서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만들었다. 이 차의 성향하고 되게 잘 맞는 캐치프레이즈예요. 노면에 잔진동이라든가 그런 게 암만 잘 닦여진 노면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제법 많이 걸러주는 듯한 느낌을 기본적으로 좀 받게 된 게 있고요. 자, 여기 땜빵 해놓은데 맨홀 뚜껑. 네, 토레스 EVX에서 되게 소프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레스 EVX만큼 소프트하고 나쁘게 말하면 낭창낭창한 그 정도 느낌의 서스펜션 세팅은 아니긴 하거든요. 지금과 같이 조금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으로 피칭되는 느낌도 거의 없거든요. 바디온 프레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밑에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 중심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과 같이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밟았다, 제동을 어느 정도 한다 싶을 때에는 차가 앞으로 쫙 고꾸라지는 이런 피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모노코크 바디다 보니까 방금 전과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적고요. 그리고 여기 좀 많이 굽이진 길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렸을 때도 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단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일단 이 차량이 픽업이 되면서 휠 베이스가 늘어났어요. 토레스 EVX와 비교했을 때 휠 베이스의 수치는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전장의 수치가 대략 한 400mm? 40cm 정도가 늘어서 전장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요, 회두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차량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토레스 EVX에서 이쯤 낭창낭창한 서스펜션 때문에 제가 급한 코너링을 한다든가 회두를 할 때 살짝 쿵은 불안한 느낌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얘는 일단 서스펜션의 느낌 자체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텐션이 있고, 거기에다가 휠 베이스
토레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회두성에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얻게 됩니다. 물론 승차감에 있어서 조금 더 안락한 느낌 자체는 토레스 EVX에서 크게 느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밸런스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무쏘 EV, 픽업인 이 무쏘 EV에서 더 좋은 느낌을 얻고 있거든요. 차량이 없으니까 스티어링 휠을 살짝만 양옆으로 틀어보면요. 근데 그 느낌은 있다. 차가 길어가지고요, 앞이랑 뒤랑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마치 뱀 움직이는 것처럼, 나쁘게 말하면 살짝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차량이 좀 길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픽업으로 이렇게 주행하실 분은 없잖아요, 대부분. 이 부분은 조금 예상은 하긴 했어요. 모노코크 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디온 프레임 픽업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좋겠지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도 승차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저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나들목 같은 데를 지나왔을 때에도 차체에서 오는 불안함? 셰시에서 오는 불안함은 없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스포츠 모드로 놓고 돌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스티어링 휠도 조금 같이 묵직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이 묵직해지면 주행하는 입장에선 조금 더 안정감이 드는 게 있는데, 스티어링 휠이 너무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쏘 EV의 시승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토레스 내연기관부터 시작해서 그거 바탕으로 토레스 EVX 나오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또 액티언 나오고, 토레스 하이브리드 나오고, 그리고 이 무쏘 EV까지 출시가 된 거잖아요. 한 차종 가지고 대체 차를 몇 개를 만드는 거냐라는 그런 좀 불만 섞인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무쏘 EV는 개 중에서 가장 성향이 다른 차량이긴 하죠. 픽업이니까.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타면서도 놀랐는데, 이게 하나의 베이스를 가지고 계속 뭔가 파생형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완성도가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무쏘 EV가요, 완성도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 최초의 전기 픽업이자 최초의 모노코크 픽업이자 뭐 되게 독특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픽업 트럭인데도 되게 승용차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SUV 대안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도 크게 나쁘지 않다. KG 모빌리티가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또 한 번 물건을 내놨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 정도로 지금 이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좀 투박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뒤에 화물을 실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승차감 자체가 너무 승용차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뒤에 화물을 500kg 적재했을 때 뒤에 서스펜션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까, 그리고 뒤에 그렇게 짐을 실었을 때 어떤 승차감적인 느낌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뭇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픽업 트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승차감을 갖고 있어서 거의 일반 승용차와 다르지 않다라는 점, 이 점이 이 차량의 최고의 장점이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의 권혁재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